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딱 이전하더니 이전 그 딱 결정 나고 나서 초대 국방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하고 완전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죠? 근데 선배님 동기 그 이종섭 장군이 된 거 아닙니까? 삼성 장군. 그 김용현 작품입니다. 예. 첫째, 그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추측컨대 첫째, 내가 삼성 장군에서 사성을 못 하려니까 절대 사성 장군은 안 돼. 둘째, 고분고분하게 내 말을 그대로 수행해서 내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야 돼.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절대 장관 안 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잘했죠. 그렇게 쌀쌀 고분고분하게 잘했죠. 그런데 어디서 걸렸느냐. 박정훈 대령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신원식 장관이나 김용현 장관 정도 그 어떤 뻔뻔함을 갖추었으면 되는데 그 신사거든요. 선비고 이종섭 선배가. 아, 내가 저 청문회나 뭐 이렇게 국방이 나와가지고 박정훈 대령 뭐 이런 거 질문하면 버벅거리고 막 거짓말 시킬 때는 확연히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계속 놔두다 안 되겠다 했고 선수 교체를 신원식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이종섭 장관은 군인 학자에 더 가까워요. 예. 옛날 그 선배 보니까 사단장 나갈 땐가 보니까 야정 경험이 7년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원식으로 선수 교체해 놓고 신원식이 딱 오자마자 3일 만에 그거 하잖아요. 9.19 합의. 효력 정지시키겠다. 비행 금지 구역부터 하고 효력 정지하겠다. 딱 이거부터 못을 박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해체시켜 뿌리겠다. 그래갖고 남북이 위기가 막 조성되고 했잖아요. 신원식 장관도 사실은 목소리는 걸거하지만 겁이 많거든요. 예. 이게 원활하게 뭔가 안 돌아가니까 야 김용현으로 선수 교체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인사하다가 문제가 글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인사라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검증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보면 그 성향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때 장관이 누굽니까? 김관지. 그때 수방사령관 신원식, 합참작전부장 김용현, 청와대 경호실장 박흥렬, 안보실장 김장수. 그 밑에 유성식이라는 인사 출신 한 명이 그 장관 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사 출신이 그 보장을 하면서 아주 하여튼 많은 인사에 폐를 남겼어요. 제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 인원들이 보십시오. 그대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그대로 밑에 애들 다 진급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끈적끈적한 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쭉 당기면 밑에 쭉 딸려 올라오죠. 그렇죠? 그처럼 자기들이 올라가면서 밑에 다 당겨 올라갑니다. 인력풀이 없는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옛날에 누구 하나 딱 끌고 왔더니 그냥 뒤에 고구마 줄기 끌려오듯이 다 끌려와가지고 다시 큰 배. 올드보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검사 출신에다가 정치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 갑자기 들어가고 군에 또 어떻게 부동신지 모르겠는데 그 해갖고 군 면제받은 사람이 딱 들어가고 그리고 여의도 뭐를 먹고 정치를 좀 해봤으면 그 바닥에 뛰면 이게 뭔가 뭐 정치가 뭐고 또 이렇게 좀 아는데 전혀 모르니까 요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현란한 혀로 대통령들을 갖다 가지고 놀았던 이 인원들이 또 가갖고 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거 다 넘어가는 거죠. 네. 하여튼 군 인사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심각하고 몇몇 사람의 영향력자에서 전부 다 좌지우지되고 했으니 지금 이 시간에도 인사 이야기하면 속 쓰리고 화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모 대장 김용현이 하면 잘 만나 이 정부 들어가고 별 4개까지 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동기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상관한테 잘 비비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모장군 강호필 그 다 인연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강호필 대장도 경비단장하고 그 김용현하고 다 인연에 의해서 지금 뭐 늦게 소장 진급했는데 중장 그 해갖고 군단장 나가고 지금 기작사 갔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간에는 뭔가 이번 계엄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작사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장군이 지작사령관 하면서 용산을 들락날락했다는 소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참 불안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을 설계하고 네. 조밀하게 이제 그 계획을 해서 시행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네. 갑자기 그냥 덜커덕 한 건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지상군을 안 움직인다? 또 써먹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조밀하게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규명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12.12 사태가 났잖아요. 예. 12.12 사태가 났을 때 그 병력이 움직이고 했던 그 자료들이 보안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조현천 계엄 문건이 나온 거예요. 작성이 된 거예요. 네, 작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문건에 의하면 정확하게 24단 병력 어느 정도 몇을 이거 갈로만 있습니다. 요 시간만 적으면 바로 이제 가는 거죠. 예. 어디 뭐 숙명여대 뭐 어디 운동장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2.12 사태 때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본따서 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24단도 왔거든요. 네. 박준병 장군이. 그래서 전방 부대를 빼낸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이 그게 많았잖아요. 네. 병력 동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작사령관이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한 거고 지금 접촉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인사라는 것은 군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군의 저런 사람이 진급이 돼야 된다 하고 이제 본보기가 되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이상한 생각을 가진 새끼가 자기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갖고 배치시키고 그걸 강요하고 완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군이 사병화되어서 완전 매도돼 버린 거죠. 매도. 이제 지금 와서 육사가 어떻게 했길래 3번이나 쿠데타를 하고 육사가 어떻게 했길래 전담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육사를 폐교해야 된다는 등 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부정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좁혀서 따지고 보면은 그런 의식,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사조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적 욕망과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조직을 이용하는 이런 정신들이 도려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사적 학습을 많이 했잖아요. 벌써 40년 전부터 꾸준히 합헌, 합법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얘기하고 직을 걸어서 발음을 또 구현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동안 해왔는데 어느 순간 한꺼번에 날려버렸네 이게. 김용현 장관이 구속대회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관생도 신조를 이야기했죠.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그게 이제 사관생도 신조 3번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고 껄껄껄 웃었습니다. 육사 졸업할 때 정문에다가 사관생도 신조 반납하고 나온 사람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해놓고 사관생도 신조를 참 한심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실은 육사 지금 기수가 엄청난 인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인원수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건데 육사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고 후배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참 정말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호국의 간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다가 무슨 계엄의 간성으로 둔갑을 씌우고 이래야 되겠어요, 이게? 이번에는 만큼은 정말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어떤 허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규정과 법을 처음 다 고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그런 계엄을 엄두도 못 내게끔 제도적으로 처음 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 인사는 제가 저 전방에 있는 후배들 이야기나 이래 들어보면 우리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요. 진급 따로 업무 따로입니다. 이래서 무슨 힘이나 일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군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군의 전투력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자로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국민들이 감시에 눈이 안 생겨요, 지금. 왜? 감시할 수도 없어요. 엄밀하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감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참 이 국회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좀 관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동도 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예. 옳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군의 인사 문제 오늘 박견목 장군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제 바로 서야 돼요. 예. 시간이 걸려도 네. 차근차근 바로 서야 됩니다. 군대 진짜 올바로 잡는 방법이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목소리 내고 또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선배님께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